안녕 하시모니까 제 여러분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9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후 3시 12분입니다. 제가 이 PDF를 드디어 구했는데요. Physics Survey 6판입니다. 제가 하드카피는 여러 개 갖고 있었는데 이 PDF는 처음 구했습니다. 제가 이 PDF도 인터넷 검색하다가 구했는데요. 여기에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Instructor Solution Manual for Survey and GBAT 그래갖고 여기 문제풀이가 다 있는데 저는 이 문제풀이 잘 안 봅니다. 왜 문제풀이를 안 보냐 그러면 문제풀이를 보고 문제를 풀면 그 문제가 머릿속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가 안 풀리면 저는 다음 문제 풀고요. 그 문제도 안 풀리면 또 그 다음 문제 풀고요. 문제가 안 풀리면 포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만 더 넘어가면 앞에서 안 풀렸던 문제가 풀리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를 풀려고 시도를 했는데 1번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리고 2번으로 넘어가고요. 2번으로 넘어가서 2번 문제를 풀었더니 앞에 1번 문제가 풀리는 경우,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5번 문제를 풀려고 시도를 했는데 못 풀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갔는데 다음 챕터를 공부하고 5번 문제를 실패했던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 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챕터 4에서 문제를 풀려고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는데요. 챕터 15를 풀고 나니까 앞에서 못 풀었던 문제가 풀립니다. 그런 경우 진짜 많은데요. 특히 이 토마스 캘큘러스 얼리 트랜센덴탈 이 책에는요 그런 문제 진짜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챕터 14에서 풀려고 낑낑 앓다가 포기하고 그냥 넘어갔던 문제를 챕터 16을 보면서요 그 전에 못 풀었던 문제가 생각납니다. 아, 이제 풀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챕터 16을 공부하면서 챕터 14에서 못 풀었던 문제가 생각이 납니다. 특히 문제 풀이에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실패할 경우에 그 문제가 머릿속에 꽉 남았어요. 결국 나중에 풀고 나면 그 문제 머릿속에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인스트럭터, 솔루션 매뉴얼 이런 거를 읽지 않습니다. 읽을 때는 내가 굉장히 힘들게 풀었을 때 이거를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없나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답지를 확인하지 문제풀이 실패한 거는 이런 답지 안 봅니다. 힘들게 문제를 풀어야 그 문제가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거고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되고요. 두 번째는 개념 중에서 다른 챕터에서 공부하는데 그거를 빼먹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챕터 6에서 설명한 내용 중에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 빠진 내용이 챕터 1, 2, 3에서 설명된 게 아니라 챕터 15, 챕터 16에 설명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안 풀리면 답지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포기하고 넘어가세요. 공부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 앞에서 실패했던 문제가 기억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문제를 풀게 되면 그 문제 절대로 안 잊어버리고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웁니다. 책을 하나만 보지 말고요. 비슷한 유형의 책을 여러 권 동시에 보세요. 책 하나만 보면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많은데요. 책 2개, 3개, 4개, 여러 개를 보면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동영상 소스 코드에 이 인스트럭터 솔루션 매뉴얼과 이 6판 PDF를 함께 올려놓겠습니다. 문제풀이 실패 원인 중에 마지막은요. 계산입니다. 계산이 더디면요. 문제풀이가 고통스럽고 수학이나 물리 이런 거 공부하기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저도 계산이 굉장히 더디고요.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가능한 문제를 직관적으로 풀려고 노력하고 또 컴퓨터를 이용합니다. 문제 중에 손으로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나오는 책에는 손으로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C++를 배우든 파이썬을 배우든 아니면 매스매틱하나 매플이나 심파이나 매틀랩이나 이런 거를 배우든가 컴퓨터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세요. 제 경험에 비추어 말하면요, 안 풀리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머릿속에 오래 남고요, 그 문제를 하나 풀므로써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웁니다. Classical and Basic Modern Physics and Differential Equation 이 플레이리스트에서요, 제일 끝에 있는 004 그린 정리 Circulation Curve와 Tangential Form, Flux Divergence와 Normal Form 이 제목을 외우셔야 합니다. Circulation Curve와 Tangential Form, Flux Divergence와 Normal Form 이 이름을 외워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름을 외워놓으면 나중에 그 내용은 잊어버리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복원할 수 있습니다. 몇 번만 잊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잊습니다. 압축을 풀고요, 폴더 이름을 005로 변경하고요,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 넣습니다. 제가 이 폴더에다가 이 PDF와 이 PDF를 넣어 놓겠습니다. 이 PDF는 조금 전에 설명한 Physics Survey 6판 PDF고요. 이 PDF는 Instructor's Solution Manual입니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Physics Calculus 폴더를 엽니다. 5번 폴더를 선택하고요,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flux.cpp 이 문제를 풀었는데요, 컨트롤 홈 하고요, 제가 C++ 라이브러리 익스텐션즈를 요즘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에서 코드가 작동하지 않으면 제 옛날 라이브러리를 갖고 계신 겁니다. 이 링크를 누르면 항상 최신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요, 이번 동영상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토마스's Calculus Early Transcendental 이 책에서요,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페이지 990 프라블럼 9를 풀었었는데요, 여기 페이지 라인에다가 990을 넣으면 exercise 14.6이 나오고, 이전 동영상에서 문제 9번을 풀었는데요, 이번 동영상에서 문제 10번을 풀고요, 그리고 11번을 풀고요, 12번을 풉니다. 문제 10번은요 꽤 어렵습니다. 여기 타원을 가지고 적분을 하기 때문에요, 이거 손으로 계산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나란히 정리를 하고요, 이 부분을 복사해서 복사하고 컨트롤 엔드 하고 여기다 붙여놓고요, 10으로 수정하고 이거를 복사해서 컨트롤 엔드 여기에 붙여놓고요, 여기다가 LCD Cout LCD 불 알파를 넣습니다. 여기는요 exercise 16.4고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circulation and flux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이름을 한번 외우고 들어가겠습니다. circulation curve와 tangential form, flux divergence와 normal form. circulation curve와 tangential form, flux divergence와 normal form. 이 이름을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O, inter, CTR, clockwise네요. 이거를 확대해 보면 이 동그라미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counter clockwise direction이 중요합니다. 벡터 F에다가 dot product를 하는데요, dr이고요, 이 식은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dr이 tds이고요, 이거를 중적분으로 나타내면 F에다가 컬을 취하고 dot nds입니다. 이게 circulation curve와 tangential form이고요, 이거는 flux divergence와 normal form입니다. 이런 표기 말고도 여러가지 표기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circulation curve와 tangential form, flux divergence와 normal form 이 이름을 외워놓으면 나중에 내용을 잊어버리더라도 언제든지 복원할 수 있습니다. CNA, BC, TR, 3D, F는 여기에 세미콜론 하고요, 오로 X, 오로 Y, 오로 Z. 문제 10번에 이 벡터 F를 기술합니다.
I 컴포넌트가 x 더하기 3y고요. 그래서 x 더하기 3y를 리턴하고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번에는 y 컴포넌트가 2x-y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x-y 이렇게 해서 벡터 f를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라인 인테그럴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화살표를 잘 봐야 합니다. 화살표가 카운터 클락와이즈 디렉션입니다. 그래서 이 C가 타원인데요. 타원 접근하는 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CNA Parameterize 일립스가 있고요. X축 여기 팝업 창을 보면 Creates an Ellipse가 나오고요. Radius A, Radius B가 있는데 A는 X축, B는 Y축입니다. 근데 왜 X축, Y축 이렇게 하지 않고 Radius A, Radius B 이렇게 했냐 그러면 이게 XY 평면상에서는 X축, Y축, X축 반경, Y축 반경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XY 평면일 필요가 없습니다. YZ 평면일 수도 있고 ZX 평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은 거고요. 센터 A, 센터 B는 중심점인데요. 그거는 디폴트로 0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X축 반경이 2고요. 그래서 2.0으로 놓고 이 그림에 보면 Y축 반경이 1입니다. 그래서 1.0으로 놓고 우리가 지금 일립스, 이 타원형을 매개 변수로 나타낸 겁니다. O로 D 하고요. CNA Parameterize Elliptical Disk가 있습니다. XY 평면에서 X의 반경 2고요. Y의 반경은 1.0입니다. 이 그림에서 원점이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원점은 기본값 00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팝업 창을 보면 센터 A, 센터 B가 00으로 기본값으로 들어갑니다. 일립스와 일립티컬 디스크, 타원과 타원 디스크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고 싶으면 Go to Definition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소스 코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토마스 캘큘러스 13판 섹션 11.7 코닉스 인 폴라 코드너츠 694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요 694페이지를 열어보면 여기에 타원을 어떻게 극좌표로 표현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자세하게 읽고 여기에 있는 이 알고리즘을 구현했고요. 이거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 타원형 구현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여기 아래에 타원형 디스크 구현하는 것은 꽤 어렵습니다. 어쨌든 타원과 타원형 디스크를 정의했고요. 오토 서큘레이션을 계산하는데 서큘레이션을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 C는 이 타원을 나타내고요. 이거는 라인 인티그럴을 사용합니다. 이 벡터 F를 제공하고요. 여기 파라미터는 X축과 이루는 세타각입니다. 이 세타각은 0에서 2파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파라미터는 0에서 2 곱하기 파이 하면 이 타원을 한 바퀴 돕니다. 이 화살표에서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플럭스를 계산하는데요. 역시 타원을 이용하고 이게 NDS 플럭스를 계산할 때는 NDS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NDS가 이 NDS를 나타냅니다. 이번에는 서큘레이션을 서피스를 이용하는데요. C는 타원이고요. D는 타원 면입니다. 또는 일립티컬 디스크라고 부릅니다. 이 D는 면적분해야 합니다. D는 서피스 인티그럴 하고요. 우리가 공식에서 서큘레이션 curve와 탄젠셜 폼에서 이 벡터에다가 칼을 채서 보내야 합니다. 델 R에다가 이연선자가 칼을 채줍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파라미터 셋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면적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장축을 보냅니다. 단축을 보내는 게 아니고 장축을 보냅니다. 그래서 장축의 범위는 0.0에서 2.0,
이거는 세미 메이저 리미스이고요. 그 다음에 회전 각도를 보냅니다. 0에서 2파이면 이게 한 바퀴 돕니다. 0.0에서 2 곱하기 파이, 이거는 세타 리미스이고요. 세미 메이저를 레디어스로 내부에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DT, 이게 왜 DT가 되냐 그러면 세타가 나중에 오기 때문에 DT고요. DR, 그 다음에 이게 레디어스를 나타내는 세미 메이저 장축입니다. 장축의 범위 0에서 2까지. 이 타원에서 보면 장축의 범위가 0에서 2까지입니다. 세미콜론 하고요. 이거는 서큘레이션이고 이거는 플럭스입니다. 플럭스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디벌전스를 취하고요. 이게 디벌전스 연산자입니다. 이게 짝수번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모르고요. 이 결과를 확인해 보면 정답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습니다. C니 프린트 앤서에서 서큘레이션 라인 인티그럴, 이거는 라인 인티그럴을 이용해서 계산한 거고요. 이거는 서큘레이션 서피스 인티그럴을 이용한 겁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플럭스, 이 앞에다가 줄바꿈 하나 넣고요. 플럭스를 여기에 붙여놓고 이번에는 플럭스 서피스 인티그럴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서큘레이션을 라인 인티그럴로 한번 계산해보고 서큘레이션을 서피스 인티그럴로 계산해본 거고요. 플럭스를 라인 인티그럴로 계산한 거고 플럭스를 서피스로 계산한 겁니다. 제가 뭐 특별한 이상한 거를 사용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이 식을 그대로 이용한 겁니다. 명령줄 프롬프트를 열고요. cd 005 green theorem nvcc sed c++20 flux.cpp on.exe 이렇게 해서 빌드해 봅니다. clsn 이렇게 보면요. circulation line, circulation surf, 이 circulation을 계산하는데 라인은 라인 인티그럴을 이용한 거고 surf는 surface 인티그럴을 이용한 겁니다. 값이 거의 비슷한데요. 제가 이 숫자를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게 2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2 곱하기 파이를 넣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다시 빌드 하고요. clsn 이렇게 보면 이거는 제가 정답이라고 추정한 값이고요. 이거는 제 알고리즘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이게 12자리인데 끝에 한 자리만 빼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서클 라이너 같은 경우는요. 서피스로 계산한 거는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까지 일치합니다. 제가 앞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손으로 풀 때는 이 면적분 알고리즘이 더 편리하다고 말하는데요. 컴퓨터로 할 때는 이 라인 인티그럴이 훨씬 빠르고요. 훨씬 빠르다는 것은 10배, 20배 빠르다는 게 아니라 100배, 1000배 빠르다는 뜻입니다. 손으로 할 때는 면적분이 편리하다고 말을 하는데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할 때는요. 선적분이 100배, 1000배 더 빠르고요. 또 훨씬 더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이거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이제 문제 11번을 풉니다. 위로 올라갔어요. 이 부분을 복사하고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에 붙여놓고요. 함수 이름은 11로 수정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메인 함수 여기에 붙여놓고요. 이거는 disable 합니다. cn의 bc tr 3d f는 세미콜론 하고요. 오로 x, 오로 y, 오로 z 리턴 하는데요. 지금 이 벡터 f를 정의합니다. x의 세제곱 곱하기 y의 제곱, x의 세제곱 곱하기 y의 제곱이고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x의 4승이고요. 곱하기 y의 2로 나눕니다. 그때 콤마는 지우고요. 이제 이 c를 정의합니다. 여기 아래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이 부분을 매개 변수 벡터로 나타내는데요.
CNA, BC, TR, 3D 이거를 C1로 나타내고요. 우리가 선을 나타낼 때는요, 한 개의 변수를 사용합니다. return x고요. y는 x 곱하기 x의 마이너스 x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나타내는데요. y는 x 이거를 복사해서요 붙여놓고 C2고요. y는 y 이렇게 해도 됩니다. x를 받아서 x를 리턴하고 y를 받아서 y를 리턴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 파라미터의 개념은 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면으로 표현하는데요. 면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으로 S는 CNA Parameterize Plane 이렇게 하면 평면이 됩니다. 으로 Circulation Line은요, 이 커브 C1을 여기다 붙여놓고요. 라인 인티그럴 하고요. 벡터 F를 보내고요. X의 범위는요. 0에서 2까지입니다. 그래서 0.0에서 2.0까지고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요. 붙여놓고 더하기 이번에는 C2고요. C2는 이 직선입니다. 이 직선은 2에서 0까지 변합니다. 그래서 2에서 0까지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했어요. 붙여놓고 이번에는 플럭스를 계산하는데요. 플럭스일 때는 여기다가 NDS를 사용해 줘야 합니다. NDS 이렇게 해서 서큘레이션과 플럭스를 선적분으로 계산을 했고요. 이제 이거를 면적분으로 계산해 봅니다. 으로 서큘레이션 서프 우리가 여기 앞에서 만든 서피스 S를 사용하는데요. 서피스 인티그럴이고요. 서큘레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컬 벡터를 보내야 합니다. 서큘레이션 같은 경우는 컬 벡터를 보내야 하고요. del r 이거는 컬 연산을 나타내고요. x 리미트는 0에서 2까지고요. 0.0에서 2.0 이거는 x 리미트를 나타냅니다. 제 마우스 커서를 잘 보세요. 우리가 x를 기본 매개 변수로 사용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직선을 y축에 나란하게 그으면요. 나란하게 그으면 y는 x 이게 상한이고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x 이게 하한입니다. std 터프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y 리미트입니다. 앞에 오는 게 하한입니다. 으로 x는요. 하한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x고요. x 곱하기 x 마이너스 x 이렇게 해서 하한을 정의했고요. 이거는 y 로어 리미트에 해당하고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거는 상한입니다. 상한은 그냥 x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이거는 upper 리미트이고요. 자, 여기다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y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x 이게 하한이고요. y의 상한은 제가 여기 콜론을 사용하겠습니다. 식이 y는 x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게 상한과 하한을 표기했고요. 여기에 쉼표를 쓰고요. dy, dx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요. 이 y의 리미트가 나중에 오기 때문에 나중에 온 게 먼저 쓰고요. 처음 온 게 뒤에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중적분입니다. 복사해서요 붙여놓고 이번에는 플럭스를 계산하는데요. 플럭스를 계산할 때는 이게 디버전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델R 별표 F는요 디버전스를 나타내고요. 델R %F는 curve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circulation curve와 tangential 폼과 flux divergence와 normal 폼을 모두 테스트해 본 겁니다. 씬이 print answer 해보면요. circulation 라인은 이렇게 되고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flux 라인을 출력해 보고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거는 surface integral로 계산한 거고요. 이거는 surface integral로 계산한 겁니다. 답은 뒷면에서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이거를 실행해서 CLS-M 결과를 비교해 보면 굳이 정답이 없어도 우리 계산이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바꾸겠습니다. 컷하고 여기다 넣고요. 여기다가 줄바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하고요. CLS-N 이렇게 보면 circulation 같은 경우는 이거는 선적분 한 경우고 0이고요. circulation 이거는 면적분 한 경우고 0입니다. 선적분 했을 때와 면적분 했을 때가 값이 일치하니까 이게 정답이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럭스 라인 인티그럴 같은 경우 이렇게 값이 나왔고요. 플럭스 서피스 인티그럴 같은 경우 값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도 정답이 맞을 겁니다. 위로 올라갔어요. 이 부분을 복사하고요. 여기다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함수 이름이 12이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요. 이거는 disable 하고요. 지금부터 이 12번 문제를 풉니다. C는 BC, TR, 3D, F는요 오로 X, 오로 Y, 오로 Z, return X 오버 1 더하기 Y 곱하기 Y. 지금 이 부분을 정의했습니다. 콤마 하고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SED arctangent Y고요. 끝에 콤마는 줍니다. 이 서클을 정의하는데요. 서클은 계속 반복해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CNA parameterize circle 하고요. 서클에서 반지름의 크기를 줍니다. 1.0으로 주고요. 여기 팝업 창을 보면요. 맨 앞에 오는 게 radius고요. 우리가 radius를 지금 1.0으로 줬고요. 그 다음에 센터 A, 센터 B가 나옵니다. 센터 A, 센터 B는 원의 중심 좌표를 나타냅니다. 오로 S는요. CNA parameterize circular 디스크가 있고요. 서큘러 디스크에서는 서클의 중심을 표시합니다. 이거는 1이고요. 이거는 1으로 된 영역입니다. 이게 왜 안 나오죠? 오른쪽 눌러서 Go to Definition 해보면요. 여기 서클이 있고 여기에 서큘러 디스크가 있는데요. 서큘러 디스크 이게 제가 철자를 잘못 썼나요? 됐습니다. 자세한 코드는 여기에서 보면 제가 어떻게 구성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원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오토 서큘레이션 라인은요, 이 원 C를요 붙여놓고 라인 인티그럴이고요. F를 보내고 0.0에서 2 파이 한 바퀴
돌겠다는 뜻입니다. 붙여놓고요. 이거는 플럭스 라인이고요. 이번에는 NDS를 사용합니다. 서큘레이션 서피스 인티그럴을 하는데요. 이제 원으로 된 영역을 붙여놓고요. 서피스 인티그럴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큘레이션을 하기 때문에요. 컬을 보내야 합니다. 이거는 컬 연산자이고요. 컬 오브 F이고요. 이 원에서 반지름의 범위를 넣어야 되는데요. 반지름은 0.0에서 1.0까지고요. 레이디어스 리미트이고요. 이번에는 0.0에서 2파이. 이거는 세타 리미트입니다. DT 이거는 세타를 나타내고요. DR 이거는 반지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서큘레이션을 계산했고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번에는 플럭스를 계산하는데요. 플럭스일 때는 이게 디버전스를 사용해야 하고요. dv of f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 이 부분을 제가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이미 붙여넣었네요. 그러면 다시 빌드합니다. cls n 해보면요. 서큘레이션은 0이고요. 이거는 선적분한 거고 이거는 면적분한 거고요. 플럭스는 이게 맞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요. 선적분한 것과 면적분한 것이 일치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우리가 문제를 몇 개 풀어봤는데요. 컴퓨터로 풀면 이런 건 금방금방 풀 수 있어요. 문제를 못 풀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동영상 도입부에서 설명드린 문제풀이 실패의 3가지 원인을 파악을 하셔서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하시면 수학 공부든 물리 공부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산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고요. 연습 문제에 보면 이렇게 이론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론 문제는요 반드시 공부하셔야 합니다. 이런 이론 문제를 빼먹으면요 굉장히 큰 거를 놓치는 겁니다. 이런 이론 문제 반드시 읽고 풀어보셔야 합니다.